엄마, 내일 아침 7시까지 애 유치원 보내야 돼. 알았지? 65세 한수님은 그날도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새벽 5시 어둠 속에서 홀로 일어나 밥을 짓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35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지만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힘드셨어요? 괜찮으세요? 그런 질문은 없었어요. 수님은 그저 배경이었습니다. 숨 쉬는 가구였고 말없는 기계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통장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말도 없이 수님의 노후 자금을 가져간 거예요. 엄마 돈이 왜 필요해? 우리가 다 해주잖아. 아들은 태연하게 말했어요. 며느리는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수님은 깨달았어요. 자신은 사랑받은 게 아니라 이용당해왔다는 걸요. 35년간 쌓아온 존엄도 노동도 재산도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수님은 선택했어요. 침묵 대신 목소리를, 희생 대신 존재를 선택했습니다. 지금부터 엄마라는 이름을 벗고 한수님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서는 이야기예요.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제1부 배경으로 사는 여자. 35년을 이렇게 살았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소리도 없었어요. 아들 가족을 깨우면 안 되니까요. 냉장고를 열자 어젯밤 남은 반찬들이 보였습니다. 시금치는 아이가 안 먹으니까 빼고 된장찌개는 며느리가 짜다고 했으니까 싱겁게 끓여야 했어요. 밥솥 버튼을 누르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창문을 열자 찬 공기가 밀려 들어왔어요. 11월이었습니다. 손이 시렸지만 빨래는 해야 했어요. 아이 체육복, 아들 와이셔츠, 며느리 블라우스를 하나하나 빨래통에 넣으면서 수님은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하루겠구나 하고요. 7시가 되자 수님은 손자 준서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준서야 일어나야지. 유치원 가야지. 아이는 칭얼거리며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할머니, 5분만요. 안 돼, 늦으면 엄마한테 혼나. 겨우 아이를 씻기고 식탁에 앉혔어요. 따뜻한 밥과 계란말이, 김치를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아이가 밥을 먹는 동안 수님은 가방을 챙기고 물통을 확인했어요. 며느리 지영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재빨리 화장을 마친 얼굴이었어요. 어머니, 준서 가방 챙기셨죠? 응, 다 챙겼어. 물통도요? 어제 안 챙겨주셔서 선생님한테 연락 왔었잖아요. 수님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제 그게 빠졌었나요? 아, 미안해. 오늘은 다 챙겼어. 지영은 확인도 하지 않고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준서야, 빨리. 엄마 회사 늦어. 다녀올게요. 대답할 틈도 없이 문이 닫혔습니다. 수님은 혼자 남은 식탁을 바라봤어요. 아들 철수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10시 출근이라 여유가 있었거든요. 수님은 철수 방문을 살짝 열었어요. 철수야, 밥 먹을래? 아니, 나중에 먹을게. 문 좀 닫아줘. 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수님은 혼자 식탁에 앉아 밥을 떴어요. 아니, 먹는다기보다 넘기는 거였습니다. 맛을 느낄 겨를이 없었어요. 밥을 먹으면서도 머릿속으론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설거지하고 빨래 널고 화장실 청소하고 준서 하원 시간 맞춰서 유치원 가고 저녁 준비하고요. 오후 2시가 되자 수님은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준서 하원 시간이었어요. 유치원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였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수님은 걸었어요. 택시비가 아까웠거든요. 한 달에 2번 정도 병원 가는 것만으로도 부담이 되는 형편이었습니다. 유치원 앞에는 다른 할머니들도 나와 있었어요. 모두 손자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어떤 할머니는 무릎 보호대를 차고 있었어요. 수님과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아이들이 우르르 나왔어요. 준서가 수님을 보고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그래, 우리 준서. 오늘 재미있었어? 응. 오늘 미술 시간에 그림 그렸어.
그래? 무슨 그림? 가족 그림이요. 엄마, 아빠, 나 그렸어. 수님은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할머니는 없었나요? 하지만 묻지 않았어요. 아이에게 그런 부담을 줄 수는 없었으니까요. 집에 와서 준서에게 간식을 챙겨주고 숙제를 도와줬습니다. 한글 쓰기 연습을 시키면서 수님은 시계를 봤어요. 5시 30분 저녁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오늘은 뭘 해야 할까요? 지영이 좋아하는 생선구이, 철수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준서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생각하면서 재료를 꺼냈습니다. 수님 자신이 좋아하는 건 뭘까요? 그건 아무도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수님 스스로도 잊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저녁 7시 가족이 모두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생선 괜찮네요. 어제는 좀 짰었는데. 지영이 말했어요. 칭찬이라기보다는 평가에 가까운 말투였습니다. 철수는 TV를 보며 밥을 먹었어요. 엄마, 내일 아침 일찍 나가야 되니까 도시락 좀 싸줘. 거래처 미팅 있어서. 그래, 알았어. 몇 시에 나가는데? 7시 반. 그럼 6시에 일어나야겠네. 응, 미안. 근데 어쩔 수 없잖아. 수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쩔 수 없죠. 항상 그랬으니까요. 준서는 밥을 흘렸어요. 수님은 재빨리 휴지로 닦아줬습니다. 할머니, 나 내일 준비물 있어. 도화지랑 크레파스 사야 돼. 그래, 할머니가 내일 아침에 문방구 가서 사올게. 큰 거로 사야 돼요. 선생님이 사절지래요. 알았어. 식사가 끝나고 모두 거실로 갔습니다. 수님은 혼자 설거지를 했어요. 그릇을 닦으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어느새 밤이었어요. 하루가 또 지나갔습니다. 9시가 넘어서야 수님은 겨우 소파에 앉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TV 채널은 이미 철수가 잡고 있었습니다. 뉴스도 아니고 예능 프로그램이었어요. 수님은 그냥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거든요. 어머니, 주무실 거면 방에 가서 주무세요. 여기서 주무시면 목 아프시잖아요. 나중에 또 목 아프다고 하실 거 아니에요. 지영의 말에 수님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래, 들어가서 자야지. 방으로 들어가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오늘도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움직였는데 정작 뭘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았어요. 그저 온몸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저녁 10시에 눕는 삶이었어요.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루하루가 복사한 것처럼 똑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수님은 편지를 집어들고 봉투를 확인했어요. 초등학교 동창회 초대장. 봉투를 뜯어 내용을 읽었습니다. 11월 15일 토요일 오후 2시. 장소는 명동 레스토랑. 수님은 편지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동창회라니 마지막으로 간 게 언제였을까요? 아마 30년도 더 된 것 같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아이 키우랴, 집안일 하랴, 시부모 모시랴 정신이 없었거든요. 편지 뒷면에는 참석자 명단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미숙, 이영자, 박순희, 강진우. 강진우.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수님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옆자리에 앉았던 남자아이였습니다. 키가 크고 목소리가 낮았던 아이였어요. 어느 날 미술 시간이었습니다. 수님이 장미를 그리고 있을 때 진우가 말했어요. 너 그림 진짜 잘 그린다. 나중에 화가 될 거야? 수님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몰라. 그냥 좋아서 그려.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게 제일 좋은 거래. 우리 아빠가 그러셨어. 그때 수님은 생각했어요. 그림 그리면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요. 실제로 수님은 미술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미술 대회에서 금상을 받았고 선생님은 미대 진학을 권했어요. 수님도 꿈꿨습니다. 대학에 가서 제대로 그림을 배우고 싶었어요. 하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셨어요. 남동생 둘이 있었습니다. 수님이 대학에 가려면 남동생들은 학교를 그만둬야 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수님은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재봉틀을 돌리며 옷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손가락이 굳어지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습니다. 동생들을 위해서였어요. 23살 때 맞선을 봤습니다. 상대는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소개받았어요. 실제로 남편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피웠어요. 월급을 꼬박꼬박 집에 가져다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첫 해는 괜찮았어요. 시부모님도 친절했고 남편도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철수가 태어나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애 키우는데 그림은 무슨 그림이야.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 남편의 말에 수님은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림 그리는 시간이 사치라고 느껴졌어요. 아이를 키우고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시부모를 모시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부족했으니까요. 그렇게 40년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5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2년간의 투병 생활 동안 수님은 간호했습니다. 병원과 집을 오가며 한순간도 쉬지 못했어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 아들 철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잖아. 그리고 지영이가 직장 다니니까 애 봐줄 사람도 필요하고. 수님은 고마웠어요. 아들이 자신을 걱정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집으로 들어갔어요. 처음 1년은 괜찮았습니다. 손자도 예뻤고 며느리도 친절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느꼈습니다. 자신이 가족으로 대접받는 게 아니라 무급 가사 도우미로 쓰이고 있다는 걸요. 수님은 편지를 다시 받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라면 준서 학원 시간이었어요. 매주 토요일 2시에 미술 학원에 데려다 줘야 했거든요. 그때 며느리가 퇴근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뭐 보세요? 아, 동창회 초대장이야. 지영이 다가와 편지를 힐끗 봤어요. 가실 거예요? 수님은 망설였습니다. 글쎄, 토요일이라서. 준서 학원 시간이잖아. 아, 맞다. 토요일 2시죠? 응. 지영은 핸드폰을 꺼내 일정을 확인했어요. 그날 저도 회사 워크숍이 있어서 안 되는데. 뭐, 꼭 가셔야 하는 거면 남편한테 부탁해 볼게요. 근데 남편도 그날 골프 약속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의무감만 가득한 말투였습니다. 수님은 편지를 접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안 가도 돼. 별일 아니니까. 그러세요? 그럼 됐네요. 전시 쓰러 갈게요. 지영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님은 편지를 서랍에 넣으려다가 멈췄어요. 다시 펼쳐서 강진우라는 이름을 봤습니다. 진우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결혼은 했을까요? 아이들은 있을까요? 수님처럼 누군가를 돌보며 자신을 잃고 사는 걸까요? 그날 밤 수님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서랍을 열고 오래된 스케치북을 꺼냈어요. 40년 전 마지막으로 그렸던 그림이었습니다. 빨간 장미 한 송이가 활짝 피어 있는 그림이었어요. 수님은 그 그림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장미가 자신의 마지막 꿈이 될 줄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토요일이 다가왔어요. 수님은 평소처럼 준서를 학원에 데려갔습니다. 할머니 3시간 후에 데리러 와야 돼요. 알았어. 학원 앞에서 준서를 내려주고 수님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3시간, 길다면 긴 시간이었어요. 보통 때는 집에 가서 청소를 하거나 저녁 준비를 미리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왠지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수님은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지도 없이 그냥 걸었어요. 길을 걷다 보니 공원이 나왔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는 노인들이 보였어요. 어떤 사람은 신문을 보고 어떤 사람은 그냥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님도 벤치에 앉았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늘을 봤을까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옆에 앉았어요. 수님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님아?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수님은 그 사람을 봤어요. 나이가 들긴 했지만 여전히 키가 크고 목소리가 낮은 남자였습니다. 진우야? 강진우였습니다. 제2부 선을 넘은 사람들. 진우야? 수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강진우는 웃었어요. 주름이 깊어진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맞아, 나야. 수님이 맞지? 하도 오래돼서 확신이 안 섰는데. 어떻게 여기서? 나 이 근처에 살아. 매일 이 공원 산책하거든. 너는? 수님은 손자 학원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손자 있구나. 나도 손주가 하나 있어. 딸이 미국에 사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보지 뭐. 아, 그래? 근데 너 동창회 초대장 받았어? 응, 받았어. 갈 거야? 수님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니, 그날 손자 봐야 돼서. 진우는 수님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뭔가 아는 듯한 표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너 요즘 뭐 하며 지내? 뭐, 그냥 집에서 손자 보고 집안일 하고 그래. 그림은? 수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진우가 자신의 그림을 기억하고 있다니요. 그림? 그건 옛날 얘기야. 안 그린 지 오래됐어. 왜? 그렇게 잘 그렸는데. 수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 안 그렸을까요? 시간이 없어서? 아니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스스로도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진우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나 여기 작은 공방 하나 운영해. 가구 만드는 일 하다가 이제 은퇴하고 취미로 하는 거지. 시간 나면 한번 놀러와. 거기서 그림 그려도 되고. 수님은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강진우 목공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고마워. 기회되면 갈게. 기회되면 말고 그냥 와. 혼자 있으면 심심하거든. 진우는 일어서며 웃었습니다. 나 이제 가봐야겠다. 연락해, 꼭. 그래, 안녕. 진우가 떠나고 수님은 혼자 남았습니다. 명함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공방이라니 거기 가면 정말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아니, 자신에게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시간이 되어 수님은 준서를 데리러 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준서가 물었어요. 할머니, 왜 기분이 좋아 보여요? 응? 그래. 내 얼굴이 웃고 있어요. 수님은 자신도 모르게 웃고 있었던 걸 깨달았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이렇게 기분이 좋았던 게요. 집에 도착하자 지영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난 얼굴이었어요. 어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전화했는데 안 받으시던데요. 아, 미안해. 공원에서 잠깐 앉아 있었어. 공원에요? 준서 데려다 주고 바로 오시는 거 아니었어요? 수님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눈치가 보일까요? 왜 무슨 일 있었어? 아니, 그냥. 어머니 계실 줄 알고 빨래 좀 널어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아, 미안해. 내가 지금 할게. 수님은 서둘러 베란다로 갔습니다. 빨래 바구니가 놓여 있었어요. 지영의 옷, 철수의 옷, 준서의 옷들이었습니다. 수님은 하나하나 널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수님은 평소처럼 밥을 차려놓았어요. 된장찌개, 생선구이, 시금치나물, 김치였습니다. 철수가 먼저 젓가락을 들었어요. 엄마, 나 다음 주에 출장 가야 돼. 출장? 어디로? 부산. 3일 정도. 그래. 그러니까 엄마가 애 봐줘야 돼. 지영이 혼자는 힘들잖아. 수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영이 말했습니다. 근데 어머니, 요즘 자꾸 밖에 나가시는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애 봐주시는 거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수님은 당황했습니다. 아니, 힘들지 않아. 오늘은 그냥 우연히 공원에 갔던 거야. 우연히요? 그럼 앞으로는 집에 계실 거죠? 말투가 날카로웠습니다. 수님은 밥맛이 없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님은 베란다 구석에 작은 공간을 만들었어요. 낡은 스케치북과 색연필을 꺼내놨습니다.
밤에 가족들이 모두 잠들고 나면 그곳에서 그림을 그렸어요. 처음엔 손이 떨렸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잡는 연필이었거든요. 하지만 조금씩 그림이 나왔습니다. 꽃을 그렸어요. 장미, 튤립, 해바라기요. 그림을 그리는 동안만큼은 수님이 수님으로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수님은 베란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낮 시간이었는데 준서가 학교에 가고 지영도 출근했으니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베란다 문이 열렸어요. 지영이었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수님은 깜짝 놀라 스케치북을 덮으려 했어요. 하지만 늦었습니다. 지영은 스케치북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 그냥 심심해서 그려봤어. 지영은 스케치북을 넘기며 그림들을 봤어요.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이거 하실 시간에 다른 거 하시면 안 돼요? 다른 거? 집안일이요. 요즘 화장실 청소도 제대로 안 하시고 빨래도 늦게 계시잖아요. 수님은 억울했습니다. 화장실은 이틀 전에 깨끗이 닦았고 빨래도 매일 갰어요. 아니야, 나 다 하고 있어. 다 하고 계신다고요? 어제 준서 가방에 물통 안 챙겨주셔서 선생님한테 또 연락 왔어요. 준서가 목말라서 울었대요. 아, 그건 미안해. 깜빡했어. 깜빡하시면 어떡해요. 애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영은 스케치북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림은 나중에 그리세요. 지금은 준서 돌보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애가 아직 어리니까 신경 써주셔야죠. 수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영은 거실로 나갔어요. 수님은 스케치북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림들을 천천히 넘겼어요. 장미, 튤립, 해바라기. 자신이 그린 그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릴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수님은 스케치북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다시는 꺼내지 않으리라 생각했어요. 며칠 후였습니다. 철수가 출장을 다녀온 날이었어요. 저녁 식사 후 철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하자. 왜? 엄마 통장 말이야. 수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통장이 왜? 철수는 지영을 쳐다봤어요. 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사실은 엄마 통장에서 돈 좀 썼어. 뭐? 아니, 쓴 게 아니라 잠깐 빌린 거야. 집 전세 자금이 급하게 필요해서. 수님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 3천만 원. 3천만 원? 그건 수님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퇴직금을 모아둔 돈이었어요. 노후를 대비해서 아껴온 돈이었습니다. 너 말도 없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엄마, 미안해. 근데 어쩔 수 없었어. 전세 자금을 못 구하면 이사를 나가야 했다고. 그럼 나한테 물어봤어야지. 물어봤으면 어차피 주셨을 거잖아요. 철수의 말에 수님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영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저희랑 같이 사시니까 돈 쓸 일도 없잖아요. 저희가 다 해드리는데 돈 쓸 일이 없다고. 수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 사람이야. 내 돈이 필요해. 뭐에 쓰시게요? 밥도 저희가 해드리고 병원도 저희가 모시고 가잖아요. 수님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것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무언가가요. 돈 돌려줘. 엄마, 지금은 어려워. 나중에 줄게. 언제? 1년 후? 1년? 엄마, 미안해. 근데 정말 급했어. 이해해줘. 철수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영도 따라 들어갔어요. 수님은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텅 빈 느낌이었어요. 35년간 모아온 돈이 사라졌습니다. 말도 없이 허락도 없이요. 수님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무엇일까? 엄마, 할머니, 가사 도우미, 아니면 그냥 돈을 가져다 쓸 수 있는 존재. 그날 밤 수님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사랑받은 게 아니었어요.
이용당해 왔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수님은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밥을 짓고 아이를 깨우고 도시락을 쌌어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준서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수님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강진우의 명함이었어요. 공방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버스로 30분 거리였어요. 수님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야 할까요? 아니면 집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영이었어요.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준서 데려다 주고 오는 중이야. 집에 오시면 빨래 좀 개주세요. 제가 깜빡하고 세탁기 돌려놨거든요.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님은 명함을 다시 봤어요.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30분 후 수님은 작은 공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강진우 목공방이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수님아? 왔구나. 진우는 환하게 웃으며 수님을 맞아줬습니다. 들어와, 들어와. 공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나무 냄새가 났습니다. 한쪽에는 목공 도구들이 정리돼 있었고 다른 쪽에는 작은 테이블과 의자가 있었어요. 여기서 뭐해? 요즘은 그냥 취미로 작은 가구 만들어. 팔지는 않고 그냥 만드는 재미로. 너도 앉아. 수님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진우는 차를 끓여 가져왔어요. 마셔. 따뜻할 거야. 고마워. 차를 마시며 수님은 공방을 둘러봤습니다. 창문 옆에 이젤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저건 뭐야? 아, 저거? 혹시 내가 올까봐 준비해뒀어. 그림 그리고 싶으면 거기서 그려. 수님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내가 올 거라고 생각했어? 응. 너 눈빛 보니까 알겠더라. 뭔가 답답한 거. 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진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님아, 그림 그려.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인생 얼마 안 남았잖아. 남 위에 살지 말고 너 위에 살아. 수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 오늘만 여기 있어도 돼? 오늘만? 매일 와도 돼. 수님은 이젤 앞에 섰습니다. 캔버스가 준비돼 있었어요. 붓과 물감도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잡는 붓이었어요. 천천히 붓을 들었습니다. 물감을 찍었어요. 그리고 캔버스에 첫 선을 그었습니다. 빨간색이었습니다. 장미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수님은 정신없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진우는 옆에서 조용히 나무를 깎고 있었어요. 해가 기울었습니다. 수님은 핸드폰을 봤어요. 오후 4시였습니다. 아, 큰일 났다. 준서 데리러 가야 돼. 그래, 어서 가. 내일도 와. 응, 고마워. 수님은 서둘러 공방을 나왔습니다. 유치원으로 달려갔어요. 다행히 시간은 맞췄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지영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전화했는데 안 받으시던데요. 아, 미안해. 전화 못 봤어. 빨래는 계셨어요? 수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빨래를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아, 미안해. 깜빡했어. 지금 할게. 지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왜 이러세요? 자꾸 깜빡하시고. 미안해. 미안하다고만 하지 마시고 좀 신경 써주세요. 저도 회사 다니느라 힘들거든요. 지영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님은 베란다로 가서 빨래를 개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오늘 공방에서 그림을 그렸어요. 40년 만에 다시 붓을 잡았습니다. 그 느낌이 아직도 손에 남아 있었어요. 수님은 빨래를 개면서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갈 수 있을까? 아니, 가야만 해. 그날 밤 수님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오늘 그린 장미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아직 완성하지 못한 그림이었어요. 내일 완성해야지. 수님은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무언가 하고 싶었어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스케치북을 꺼냈어요. 그리고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미였습니다. 빨간 장미가 활짝 피어나고 있었어요. 1시간쯤 그렸을까요?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수님은 그림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베란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영이었습니다. 어머니, 또 그림 그리세요? 수님은 깜짝 놀라 스케치북을 가렸습니다. 아, 잠이 안 와서. 지영은 다가와 스케치북을 낚아챘어요. 어머니, 제가 그림 그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준서 교육에 안 좋다니까요. 애가 할머니 보고 자기도 그림만 그리겠대요. 그럼 그리게 해주면 되잖아. 그럼 공부는 언제 해요? 애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글이랑 수학 다 떼야 한다고요. 지영은 스케치북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찢기 시작했어요. 뭐 하는 거야? 수님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늦었어요. 스케치북은 이미 반쯤 찢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지금 할머니가 할 일은 그림 그리는 게 아니에요. 준서 잘 돌보는 거예요. 지영은 찢어진 스케치북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수님은 쓰레기통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찢어진 그림들을 하나하나 주었어요. 장미 그림이었습니다. 반으로 찢어진 장미가 수님의 손에 쥐어져 있었어요. 수님은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울었어요. 그날 밤 수님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요. 제3부 침묵의 계산서. 다음 날 아침 수님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4시 30분이었어요. 부엌으로 가서 밥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밥을 지으면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어요. 새벽 5시 기상, 밥 짓기 30분, 설거지 20분, 빨래 돌리기 10분. 하루 일과를 시간별로 적었습니다. 아침 준비부터 저녁 설거지까지 수님이 하는 모든 일을 빠짐없이 기록했어요. 준서 등원 준비 40분, 유치원 왕복 30분, 장보기 1시간, 점심 준비 1시간, 청소 2시간. 적다 보니 놀라웠습니다. 하루에 15시간을 일하고 있었어요. 수님은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인터넷으로 가사 도우미 시급을 검색했어요. 시간당 15,000원이었습니다. 15시간 곱하기 15,000원, 하루 225,000원이었어요. 한 달이면 675만 원이었습니다. 5년 동안이면요? 수님은 숨이 막혔습니다. 4억 원이 넘었어요. 육아까지 포함하면 더 많았습니다. 육아 도우미는 시간당 2만 원이었거든요. 수님은 노트에 차곡차곡 적었습니다. 날짜별로, 항목별로 정리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총액을 적었습니다. 5년간 노동 가치 5억 2천만 원. 수님은 노트를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제 명확했습니다. 자신의 노동에는 값어치가 있었어요. 아침 7시 가족들이 일어났습니다. 수님은 평소처럼 식탁을 차렸어요. 밥, 국, 반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철수가 먼저 앉았어요. 엄마, 오늘 도시락 쌌어? 응, 냉장고에 있어. 지영도 나왔습니다. 화장을 하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준서 피아노 학원 가는 날이에요. 4시까지 데려다 주세요. 알았어. 준서도 나왔습니다. 아이는 졸린 눈을 비비며 식탁에 앉았어요. 할머니 배고파. 그래, 먹자. 식사가 끝나고 가족들은 각자 나갔습니다. 수님은 혼자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오늘 말해야 할까?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할까?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지영이 다시 들어왔어요. 어머니, 우산 깜빡했네. 오늘 비 온대요. 지영은 우산을 챙겨 나가려다가 멈췄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노트를 봤어요. 이게 뭐예요? 수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노트를 치우려 했지만 늦었어요. 지영이 노트를 펼쳤습니다. 5년간 노동가치 5억 2천만 원?
지영은 노트를 넘기며 내용을 읽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수님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한 일의 값어치야. 값어치요? 응. 가사 도우미 시급이 1만 5천 원이더라. 육아 도우미는 2만 원이고 내가 5년 동안 하루 15시간씩 일했어. 계산해보니 5억이 넘어. 지영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농담하시는 거죠? 농담 아니야. 가족끼리 무슨 돈 계산을 해요? 수님은 지영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가족이면 공짜로 부려먹어도 돼? 뭐라고요? 나도 사람이야. 내 노동에는 값어치가 있어. 지영은 노트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한테 뭘 잘못했는데요? 밥도 같이 먹고 방도 드리고 용돈도 드리잖아요. 용돈? 한 달에 30만 원 주는 게 용돈이야? 내가 하는 일을 돈으로 환산하면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어. 지영은 황당하다는 듯 웃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저희가 어머니 모시고 사는 거예요. 어머니가 저희한테 기대고 사는 거라고요. 수님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기대고 산다고? 네. 저희 집에서 먹고 자고 하시잖아요. 그게 기대고 사는 거 아니에요? 나는 공짜로 먹고 자는 게 아니야. 일하고 있어. 하루 15시간씩. 지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저 출근해야 돼요. 이 얘기는 나중에 남편이랑 같이 하시죠. 지영은 나가버렸습니다. 수님은 혼자 남았어요.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수님은 결심했습니다. 오늘 저녁 제대로 말하기로요. 그날 하루도 평소와 같았습니다. 준서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장을 보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어요. 오후에는 준서를 피아노 학원에 데려다주고 기다렸습니다. 학원 앞 벤치에 앉아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진우였습니다. 수님아, 오늘 안 와? 아, 미안해. 오늘은 못 가. 무슨 일 있어? 수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오늘 가족들한테 말하려고. 내가 여기서 나가겠다고.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우가 조용히 물었어요. 결심한 거야? 응. 잘 생각한 거지? 응. 더는 못 참겠어. 알았어. 힘들면 언제든 전화해. 고마워. 전화를 끊고 수님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저녁 7시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수님이 직접 만든 저녁이었어요.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앉았습니다. 철수, 지영, 준서, 그리고 수님이었어요. 식사가 시작되려는 순간 수님이 말했습니다. 잠깐 식사 전에 할 얘기가 있어. 철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뭔데? 수님은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놓았어요. 이거 봐. 철수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지영은 이미 아침에 본 내용이라 표정이 굳어졌어요. 철수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무심했던 표정이 점점 변했어요. 엄마, 이게 뭐야? 내가 5년 동안 이 집에서 한 일의 기록이야. 그래서 청구서야. 청구서? 수님은 마지막 페이지를 폈습니다. 거기엔 큰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5년간 가사유가 노동 청구서 5억 2천만 원. 철수는 황당하다는 듯 웃었습니다. 엄마, 농담하시는 거지? 농담 아니야. 엄마, 우리 가족인데 무슨 청구서를 해? 수님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이라고 공짜로 일해야 해? 공짜가 아니잖아. 엄마 여기서 먹고 자고 하시잖아요. 나는 일하는 대가로 먹고 자는 거야. 동등한 교환이지. 철수는 노트를 탁 닫았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수님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철수야, 너 내 통장에서 3천만 원 가져갔지? 철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말도 없이 가져갔어. 내 평생 모은 돈을. 엄마, 그건 급한 일이었어. 나중에 갚을게. 언제? 1년 후라고 했지? 그럼 이자는? 이자요? 응.
은행에서 빌리면 이자 내잖아. 나한테도 이자 내야지. 지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우리한테 이자를 받겠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돈 빌려줬으면 이자 받는 게 정상이잖아. 철수는 화가 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가족인데 이게 무슨 짓이에요? 수님은 철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가족이면 훔쳐도 돼? 훔친 게 아니에요. 말도 없이 가져간 건 훔친 거야. 식탁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준서는 겁먹은 표정으로 할머니와 아빠를 번갈아 봤어요. 철수는 노트를 수님에게 밀어냈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무슨 일? 35년 동안 참고 살았던 게 터진 거야. 35년이요? 응.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나로 살아본 적이 없어. 항상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할머니로만 살았어. 지영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가요? 가족을 위해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수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사는 것과 나를 잃고 사는 건 달라. 무슨 차이가 있는데요? 가족을 위해 산다는 건 선택이야. 하지만 나는 선택할 수 없었어. 그냥 당연히 해야 하는 거였지. 철수가 답답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서 뭘 어쩌자는 거예요? 수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여기서 나갈 거야.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철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나간다고요? 어디로요?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 농담하시는 거죠? 나이가 몇인데 혼자 나가서 어떻게 살아요? 65살이야. 아직 살만해. 지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무슨 일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저희가 잘못한 게 있으면 고칠게요. 수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칠 문제가 아니야.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내 인생이요? 지금도 사시잖아요. 아니야. 나는 너희 인생의 부품으로 살고 있어. 필요할 때만 쓰이는 도구지. 철수는 화를 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저희가 엄마를 도구 취급했어요? 그럼 뭐야? 말도 없이 내 돈 가져가고 내가 하고 싶은 일하면 뭐라 하고 내 의견은 한 번도 안 물어보잖아. 지영이 반박했습니다. 저희가 언제 어머니 의견을 안 물어봤어요? 항상 그랬어. 준서 봐주세요. 빨래 개주세요. 밥 해주세요. 다 명령이었어. 내가 싫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어? 지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철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준서는 어떡하고요? 너희가 알아서 해. 저희가요? 저희 둘 다 회사 다니는데 어떻게 애를 봐요? 그건 너희 문제야. 어린이집 보내든지 도우미 고용하든지. 지영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어머니, 말도 안 돼요. 어린이집은 대기가 길고 도우미는 비싸요. 한 달에 200만 원 넘게 들어간다고요. 수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게 내 노동의 가치야. 지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철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진정하세요. 우리 얘기하자고요. 할 얘기 없어. 나는 결정했어. 수님은 일어섰습니다. 내일 짐 싸서 나갈게. 그 전에 이것만 기억해. 내 통장에 있던 3천만 원은 1년 안에 돌려줘. 이자 포함해서. 엄마. 철수가 불렀지만 수님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수님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옷가지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오래된 스케치북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65년을 살았지만 정작 자신의 것은 이것뿐이었습니다. 가방을 다 싸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설렜어요.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 시작되는 거니까요. 수님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나는 한수님이다.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한수님이다. 제4부. 엄마가 사라진 집.
다음 날 아침 철수는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6시 30분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이미 부엌에서 밥 짓는 소리가 들렸을 텐데 오늘은 조용했습니다. 철수는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엄마.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방문을 열었어요. 침대는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고 옷장은 비어 있었습니다. 정말 나가셨네. 철수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 일이 꿈만 같았어요. 어머니가 청구서를 내밀고 집을 나가겠다고 선언했던 일이요. 설마 정말 나갈 줄은 몰랐습니다. 지영이 방에서 나왔어요. 어머니는 나가셨어. 진짜요? 설마 했는데. 지영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적인 문제가 떠올랐어요. 그럼 준서는요? 누가 유치원 데려다 줘요? 철수는 시계를 봤습니다. 7시 10분이었어요. 준서는 8시까지 유치원에 가야 했습니다. 당신이 데려다 줘요. 저요? 저 9시 회의 있어요. 지각하면 안 돼요. 그럼 나? 당신도 출근해야 하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평소 같으면 어머니가 다 해결해줬던 문제였어요. 준서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배고파. 밥은? 지영은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들이 있었지만 밥이 없었어요. 밥을 안 해놨네. 그럼 어떡해요? 철수가 물었습니다. 지영은 한숨을 쉬었어요. 빵이라도 먹여야죠. 준서야, 오늘 빵 먹을래? 싫어. 밥 먹고 싶어. 밥은 없어. 빵 먹어. 준서는 울상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아침은 어수선하게 끝났습니다. 지영이 서둘러 준서를 데리고 나갔어요. 유치원까지 가려면 차로 20분이 걸렸습니다. 늦겠다, 늦겠어. 지영은 초조하게 운전했습니다. 신호에 걸릴 때마다 한숨이 나왔어요. 겨우 유치원에 도착했습니다. 8시 5분이었어요. 다행히 늦지는 않았습니다. 준서야, 어서 들어가. 엄마, 물통은? 지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물통을 챙기지 않았어요. 아, 미안. 오늘은 유치원에서 물 달라고 해. 선생님이 물통 꼭 가져오래요. 알았어, 알았어. 엄마가 저녁에 사줄게. 어서 들어가. 준서를 보내고 지영은 회사로 향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8시 20분이었습니다. 회의까지 40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제발 막히지 마. 하지만 도로는 출근 시간 차량들로 가득했습니다. 지영은 핸들을 꽉 잡았어요. 회사에 도착한 건 8시 55분이었습니다. 겨우 5분을 남기고 도착했어요. 지영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로 뛰어갔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팀장이 쳐다봤어요. 김대리, 늦을 뻔했네요. 죄송합니다. 지영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숨이 찼어요. 회의 내내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집안일 생각뿐이었어요. 오늘 저녁은 뭘 해먹지? 설거지는 언제 하지? 빨래는 누가 하지? 회의가 끝나고 팀장이 지영을 불렀습니다. 김대리,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오늘 회의 때 집중 안 하던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집안일 때문에 그래요? 시어머니가 안 도와주시나? 지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정과 일을 양립하는 게 쉽지 않죠. 하지만 회사에서만큼은 집중해야죠.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지영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동료가 물었어요. 괜찮아? 응.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여. 무슨 일 있어? 아니,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한편 철수도 회사에서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이었어요. 준서 아버지시죠? 네, 그런데요. 오늘 준서가 물통을 안 가져왔는데 혹시 가져다 주실 수 있으세요? 철수는 난감했습니다. 제가 지금 회사인데. 아, 그러시군요. 그럼 어머니께 연락드릴게요. 아, 어머니는 지금 안 계세요. 그러세요? 그럼 엄마한테 연락드려야겠네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철수는 지영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유치원에서 연락 왔어. 나 지금 회의 중이야. 뭔데? 준서 물통. 아, 그거. 내가 어떻게 가져다 줘? 당신이 가져다 줘. 나도 회사인데. 나도 회사야. 둘은 말다툼 끝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결국 준서는 그날 하루 종일 물을 못 마셨어요. 오후 4시가 되자 지영의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도 유치원이었어요. 준서 어머님 하원 시간인데 아무도 안 오셨어요. 지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원을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아, 제가 지금 갈게요. 서두르세요. 준서가 울고 있어요. 지영은 서둘러 가방을 챙겼습니다. 팀장이 물었어요. 김대리 어디 가요? 아직 퇴근 시간 아닌데.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또요? 이번 주에만 벌써 3번째인데요. 지영은 대답하지 못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유치원까지 택시를 타고 갔어요. 차 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이 모든 걸 해주셨구나. 유치원에 도착하자 준서가 선생님 옆에 앉아 울고 있었어요. 엄마. 준서가 뛰어왔습니다. 지영은 아이를 안았어요. 미안해, 준서야. 엄마가 늦었네. 엄마, 할머니는 어디 갔어요? 할머니가 보고 싶어요. 지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서가 또 물었어요. 엄마, 저녁은 뭐 먹어요? 지영은 냉장고를 떠올렸습니다. 아침에 본 반찬들이 전부였어요. 그것도 어제 어머니가 만들어 놓으신 거였습니다. 오늘은 배달 시켜 먹자. 또요? 어제도 배달이었잖아요. 오늘만. 내일은 엄마가 해줄게. 하지만 내일도 배달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철수와 지영의 집은 엉망이었어요. 설거지는 쌓여 있었고 빨래는 산더미처럼 널려 있었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준서 장난감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어요. 저녁 8시 철수가 먼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야? 집 안 풍경을 보고 한숨이 나왔어요. 거실은 청소한 지 일주일이 넘었고 부엌 싱크대에는 설거지할 그릇들이 가득했습니다. 철수는 소파에 앉았어요. 피곤했습니다. 오늘도 회사에서 야근을 했거든요. 집에 와서까지 설거지를 할 기력이 없었어요. 30분 뒤 지영이 들어왔습니다. 준서를 데리고 왔어요. 아, 힘들어. 지영은 현관에 주저앉다시피 했습니다. 당신 먼저 왔으면 설거지 좀 하지. 이게 뭐야? 나도 지금 들어왔어. 피곤해서 못하겠어. 나는 안 피곤한 줄 알아? 나 회사 다녀오고 준서 학원까지 데려다 줬어. 나도 회사 일 힘들어. 두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준서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지영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지만 먹을 게 없었어요. 어머니가 만들어 놓으신 반찬들은 진작 다 떨어졌습니다. 오늘도 배달? 철수가 물었습니다. 지영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어쩔 수 없잖아. 내가 언제 요리해? 이번 주에만 배달비로 20만 원 썼어. 그럼 당신이 해. 나는 못해.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요리를 할 줄 몰랐거든요. 배달 음식이 왔습니다. 치킨이었어요. 가족들은 말없이 치킨을 먹었습니다. 준서가 말했어요. 아빠, 나 할머니 밥이 먹고 싶어. 철수는 치킨을 씹다가 멈췄습니다. 그래. 할머니는 언제 와요? 모르겠다. 할머니한테 전화해봐요. 철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번호를 찾았어요. 통화 버튼을 누르려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엄마, 돌아와요? 엄마, 미안해요? 아니면 엄마, 우리 힘들어요? 철수는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지영이 물었어요. 전화 안 해요? 당신이 해. 왜 제가요? 당신 엄마잖아요. 당신이 어머니한테 스케치북 찢었잖아. 지영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준서 교육 때문에. 교육? 그게 교육이야? 그럼 뭔데요? 또 말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준서는 귀를 막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철수는 회사에서 점점 더 눈치를 받고 있었어요. 준서 때문에 조퇴를 하거나 지각을 하는 일이 잦아졌거든요. 상사가 불렀습니다. 박 대리, 요즘 무슨 일 있어? 아니, 없습니다. 없긴 무슨. 이번 주에만 지각 2번, 조퇴 1번이야. 이게 말이 돼? 죄송합니다. 집안 사정이. 집안 사정? 다들 집안 사정 있어. 근데 회사에 지장 주면 안 되지. 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달 인사평가 때 반영될 거야. 알아서 해. 사무실로 돌아온 철수는 책상에 앉았습니다. 머리가 아팠어요. 한편 지영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팀장이 지영을 따로 불렀어요. 김 대리, 이번 프로젝트에서 빠져. 네? 왜요? 요즘 집중 안 되는 거 보여. 프로젝트 맡기기엔 불안해. 아니에요, 집중할 수 있어요. 김 대리, 솔직히 말해봐. 집안일 때문에 힘들지? 지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도와주셨다며? 그분 안 계시는 거야? 네. 그럼 어떡할 건데? 도우미라도 구해야지. 도우미가 비싸요. 비싸도 어쩔 수 없잖아. 이러다 회사 일 못하면 그게 더 큰 손해야. 지영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동료가 물었어요. 팀장님이 뭐래? 프로젝트에서 뺀대. 진짜? 그거 너 맡고 싶어 했잖아. 응. 동료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영아, 혹시 시어머니랑 싸웠어? 응. 그래서 안 도와주시는 거야? 아니, 나가셨어. 집을. 뭐? 진짜? 응. 2주 전에. 동료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애는 누가 봐?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그게 되겠어? 너희 둘 다 회사 다니는데. 지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동료 말이 맞았어요.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철수와 지영은 마주 앉았습니다. 준서는 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이러다 우리 둘 다 잘리겠어. 철수가 말했습니다. 지영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움이라도 구해야 할 것 같아. 얼마나 하는데? 알아보니까 한 달에 250만 원 정도. 철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250만 원? 그럼 당신 월급이 거의 다 나가잖아. 어쩔 수 없잖아. 그럼 당신이 회사 그만둬. 뭐? 지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당신 월급에서 도우미비 나가면 얼마 안 남잖아. 차라리 당신이 집에서 애 보는 게 나아. 왜 내가 그만둬야 해요? 당신이 그만두면 되잖아요. 내가 더 많이 벌잖아. 그게 무슨 기준이에요? 내 커리어는 생각 안 해요? 커리어보다 현실이 중요하잖아. 또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때 준서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그만 싸워요. 아이는 울고 있었어요. 나 무서워요. 할머니 없으니까 맨날 싸우기만 해요. 두 사람은 말을 멈췄습니다. 준서를 봤어요. 아이는 계속 울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데려와요. 할머니가 있으면 밥도 해주고 같이 놀아주고 엄마 아빠도 안 싸웠잖아요. 지영은 준서를 안았습니다. 준서야, 미안해. 철수도 다가왔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있었어요. 그날 밤 준서를 재운 후 두 사람은 다시 거실에 앉았습니다. 어머니한테 연락해야 할 것 같아. 철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야 할 것 같아. 뭐라고 말하지? 모르겠어. 일단 사과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 사과. 철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가 갔습니다. 1번, 2번, 3번. 안 받으시네. 다시 걸어봐. 또 전화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어요. 문자라도 보낼까? 응, 보내봐. 철수는 문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철수야. 우리 한번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 전송을 눌렀습니다. 답장을 기다렸어요. 30분이 지났습니다. 답장이 없었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답장이 없었습니다. 안 오네. 내일 다시 연락해봐.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3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집은 더욱 엉망이었어요. 청소는커녕 쓰레기조차 제대로 버리지 못했습니다. 빨래는 쌓이고 쌓여 산처럼 높아졌어요. 저녁 9시 철수와 지영은 쓰레기 더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뭐 하는 거지? 철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이 모든 걸 하셨던 거야? 그런 것 같아. 하루도 안 쉬고? 응. 두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지영이 조용히 말했어요. 나 어머니한테 너무 했던 것 같아. 나도 스케치북 찢었던 거 정말 미안해. 어머니 통장에서 돈 가져간 것도. 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어머니를 사람 취급 안 했던 것 같아.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어머니가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었어. 어머니 인생을 바치신 거였어. 지영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모르겠어.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얼마나 힘드셨을지, 자신들이 얼마나 당연하게 여겼는지에 대해서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이 집을 지탱하는 기둥이었습니다. 그 기둥이 무너지자 집 전체가 무너져 내렸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철수는 출근하기 전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어요. 엄마, 제발. 철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한 번만 만나줘.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수님은 그들의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읽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어요. 수님에게는 이제 자신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65년 만에 처음으로 한 수님으로 사는 시간이요. 제5부 다시 피는 이름. 수님은 진우의 공방 2층 작은 방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어. 어차피 나 혼자 쓰기엔 너무 넓어. 진우가 말했을 때 수님은 망설였어요. 신세를 지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집세는 낼게. 집세는 무슨. 그냥 있어. 대신 밥이나 같이 먹자. 그렇게 수님은 공방에 정착했습니다.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어요.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고 책상 하나와 침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수님에게는 충분했어요. 처음으로 자신만의 공간이 생긴 거니까요. 첫날 밤 수님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조용했어요. 아무도 부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내일 준서 학원 데려다 줘야지 같은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아침에 뭘 해줄까 고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35년 동안 누군가를 돌보는 게 당연했는데 이제는 아무도 돌보지 않아도 됐어요. 자유로웠습니다. 동시에 허전했어요. 수님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들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엄마, 우리 한번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 그 다음 날에도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한 번만 만나줘. 수님은 문자를 읽었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어요. 자신에게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님은 새벽 6시에 눈을 떴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35년간의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어날 필요가 없었어요. 밥 지을 사람도 깨울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수님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잤어요. 눈을 뜬 건 오전 9시였습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잔 게 언제였지? 수님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어요.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진우가 커피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일어났어? 잘 잤어? 응, 고마워. 배고프지? 빵이랑 커피 먹자. 두 사람은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오늘 뭐 할 거야? 진우가 물었습니다. 수님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림 그리고 싶어. 그래, 그려. 여기가 내 작업실이야. 수님은 1층 작업 공간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젤 앞에 섰어요. 캔버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붓을 들었습니다. 무엇을 그릴까요? 수님은 눈을 감았습니다.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장미였습니다. 빨간 장미가 활짝 피어나는 모습이었어요. 붓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수님은 정신없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점심 먹자. 진우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어요. 시계를 보니 오후 1시였습니다. 벌써? 응, 4시간 동안 그렸어. 수님은 캔버스를 봤습니다. 장미가 반쯤 완성되어 있었어요.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형태는 나오고 있었습니다. 잘 그리네. 진우가 말했습니다. 아직 멀었어. 아니야, 잘 그려. 내 그림엔 뭔가 있어. 뭐? 생명력. 살아있는 느낌이랄까. 수님은 웃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그리는 건데 무슨 생명력.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아.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게 터져 나오는 것 같아. 두 사람은 간단하게 점심을 먹었습니다. 김밥과 라면이었어요. 맛있다. 수님이 말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집에서 만들어 먹던 밥보다 더 맛있었습니다. 왜? 라면이 그렇게 맛있어? 응. 내가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오랜만이야. 진우는 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다. 응. 얘기하고 싶으면 해.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돼. 수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 35년 동안 내가 누군지 잊고 살았어. 응. 항상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였어. 한수님은 어디에도 없었지.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의견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어. 항상 이거 해줘, 저거 해줘였지. 나는 그냥 로봇 같았어. 힘들었겠다. 응. 근데 이상한 건 나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엄마니까 할머니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고.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알아. 근데 후회돼. 왜 진작 깨닫지 못했을까? 진우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나도 비슷했어. 응? 나도 일만 하고 살았거든. 회사에서 성공하는 게 전부인 줄 알았어. 가구 디자이너로 해외에서 일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해지기도 했지. 그랬구나. 근데 정작 중요한 걸 놓쳤어. 아내랑 시간을 보내는 것, 딸이 자라는 걸 지켜보는 것. 그런 것들. 진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내가 아플 때도 나는 회사에 있었어.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병원에도 못 갔지. 아내는 혼자 투병했어.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깨달았어. 내가 뭘 잃어버렸는지. 수님은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아니야. 이제는 괜찮아.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근데 후회는 남아있어. 그때 옆에 있어줄 걸 하는 후회. 그래서 말하는 거야. 수님아, 넌 잘한 거야. 지금이라도 내 인생을 찾은 거. 수님은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울지 마. 이제부터 시작이잖아. 그림 그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인생 얼마 안 남았어. 남 눈치 보지 말고 살아. 수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수님은 매일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마시고 작업실로 내려가서 붓을 들었어요. 점심을 먹고 다시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붓을 내려놓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첫 번째 그림이 완성됐어요. 빨간 장미였습니다. 완성했어. 수님은 환하게 웃으며 진우에게 보여줬습니다. 와, 정말 잘 그렸다. 그치? 나도 만족스러워. 이거 첫 작품이네. 응. 65세에 그린 첫 작품. 제목은? 수님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다시 피는 장미. 이게 어때? 좋아. 딱 맞는 제목이야. 수님은 그림을 벽에 걸었습니다. 햇살이 그림을 비췄어요. 아름다웠습니다. 두 번째 그림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튤립이었어요. 노란 튤립이 봄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 그림은 해바라기였습니다. 태양을 향해 고개를 든 해바라기였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님은 10점의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모두 꽃 그림이었어요. 장미, 튤립, 해바라기, 수선화, 백합. 진우가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전시회 할 수 있겠는데? 전시회? 응. 개인전. 수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무슨 전시회를? 왜 못해? 그림 이렇게 잘 그리는데. 나 미대도 안 나왔어. 전문가도 아니고. 그게 중요해? 내 그림엔 진심이 담겨 있어. 그게 더 중요하지. 수님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설렜어요. 정말 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나한테 아는 사람 있어. 작은 갤러리 운영하는 친구. 소개해 줄게. 고마워.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지. 일주일 후 수님은 갤러리 관장을 만났습니다. 중년의 여성이었어요. 이름은 최은주였습니다. 그림 좀 볼까요? 수님은 떨리는 손으로 그림들을 보여줬습니다. 은주는 한 점 한 점 천천히 봤어요.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좋네요. 정말요? 네. 기교는 서툴지만 감정이 느껴져요. 이 그림들엔 뭔가 절실함이 담겨 있어요. 감사합니다. 전시하고 싶으세요? 네.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다만 작품이 좀 더 필요해요. 최소 20점은 있어야 해요. 20점. 3개월이면 가능하시겠어요? 수님은 생각했습니다. 한 달에 10점을 그렸으니 3개월이면 충분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럼 3개월 후 전시회 열죠. 제목은 정하셨어요? 수님은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예순의 핀장미요. 좋아요. 제목부터 마음에 드네요. 갤러리를 나온 수님은 진우에게 말했습니다. 전시회 하기로 했어. 축하해. 고마워, 진우야. 내가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못했을 거야. 무슨 소리. 다 내 실력이야. 수님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기쁜 웃음이었어요. 그날부터 수님은 더욱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루 10시간씩 붓을 들었어요. 손가락이 아프고 어깨가 결렸지만 행복했습니다. 이건 노동이 아니었어요. 즐거움이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수님의 핸드폰에는 여전히 아들의 문자가 쌓여 있었어요. 엄마, 우리 만나자. 엄마, 정말 미안해. 엄마, 제발 한 번만 답장해줘. 수님은 문자를 읽었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진우와 저녁을 먹으면서 수님이 말했습니다. 나 아직도 아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어. 엄마로서 제대로 못해준 것 같아서.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님아, 넌 충분히 했어. 35년 동안 했잖아. 그래도 뭐? 내가 더 뭘 해줘야 해? 내 인생까지 다 바쳐야 해? 수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님아, 들어봐. 엄마도 사람이야. 자기 인생이 있어. 아들을 사랑하는 것과 자기 인생을 사는 건 별개야. 내가 행복해야 아들도 행복해. 그걸 이제 아들이 배워야 해. 수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힘들어. 그럴 수 있어. 35년간의 습관이니까. 근데 조금씩 나아질 거야. 고마워. 뭐가 고마워. 친구 사이에.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2개월이 지났습니다. 수님은 18점의 그림을 완성했어요. 이제 2점만 더 그리면 됐습니다. 어느 날 수님은 공원을 산책하다가 낯익은 사람을 봤습니다. 준서였어요. 아이는 지영과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수님은 재빨리 나무 뒤로 숨었어요. 준서는 예전보다 수척해 보였습니다. 표정도 밝지 않았어요. 엄마, 나 할머니 보고 싶어.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할머니 언제 와? 모르겠어. 지영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수님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준서를 안아주고 싶었어요. 할머니 여기 있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어요. 두 사람이 지나가고 수님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준서야, 미안해. 할머니가 이기적하지.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돌아가면 다시 한수님이 사라질 테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수님은 캠퍼스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요. 붓을 들었습니다.
그림 속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65세의 여자였어요. 주름진 얼굴, 투박한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웃고 있었어요. 활짝 핀 장미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림 제목은 나였습니다. 마침내 수님은 자기 자신을 그렸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20점의 그림이 완성됐어요. 수님은 모든 그림을 갤러리로 옮겼습니다. 은주가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완벽해요. 다음 주 토요일에 오픈합니다. 정말요? 네. 초대장 보낼 사람 있으세요? 수님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들한테 보내주세요. 연락처 주세요. 수님은 아들 연락처를 적어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님은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올까? 올까 말까? 와도 괜찮고 안 와도 괜찮아. 이제 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치는 누군가의 인정에 달려있지 않다는 걸요. 자신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수님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요. 제6부 잔혹한 대가 전시회 전날 밤이었습니다. 수님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일이면 자신의 그림이 사람들 앞에 공개됩니다. 떨렸습니다. 사람들이 내 그림을 어떻게 볼까? 웃지는 않겠지? 65세에 처음 전시하는 할머니라고 비웃지는 않을까? 하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잡은 붓이었어요. 3개월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그린 그림들이었습니다. 수님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았어요. 한수님, 너는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미 충분히 해냈어. 다음 날 아침 수님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진우가 이미 커피를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못 잤구나? 응. 떨려서. 괜찮을 거야. 내 그림은 좋아. 고마워. 오늘 뭐 입을 거야? 수님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많지 않은 옷들이 걸려 있었어요. 이거 검은색 원피스였습니다. 단정하면서도 우아한 옷이었어요. 잘 어울릴 것 같아. 오후 2시 갤러리 문이 열렸습니다. 수님은 입구에 서 있었어요. 떨리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은주가 초대한 손님들이었어요. 미술 애호가들, 갤러리 단골 손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림 앞에 서서 하나하나 감상했어요. 기교는 서툰데 뭔가 감정이 느껴지네요. 이 장미 그림 좋은데요? 생명력이 있어요. 작가가 누구래요? 65세 할머니래요. 처음 전시하신대요. 65세의 처음이요? 대단하네요. 수님은 조금씩 긴장이 풀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갤러리 문이 열렸어요. 철수와 지영이었습니다. 수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초대장을 보내긴 했지만 정말 올 줄은 몰랐거든요. 두 사람은 입구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수님을 봤어요. 수님도 그들을 봤습니다. 3개월 만이었어요. 철수는 수척해 보였습니다. 지영도 피곤해 보였어요. 세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철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수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철수와 지영은 천천히 갤러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그림 앞에 섰어요. 다시 피는 장미였습니다. 빨간 장미가 활짝 피어있는 그림이었어요. 지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름다워요. 다음 그림으로 넘어갔습니다. 노란 튤립이었어요. 이것도 어머니가 그리신 거예요? 철수가 물었습니다. 수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두 사람은 한 점 한 점 천천히 봤습니다. 해바라기, 수선화, 백합, 코스모스. 모든 그림이 생명력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지막 그림 앞에 섰을 때였어요. 나라는 제목의 그림이었습니다. 65세 여인이 장미를 안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지영은 그 그림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어머니세요? 수님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응, 나야. 지영은 그림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지영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잘못했어요. 스케치북 찢은 것, 어머니를 사람 취급 안 한 것, 모두 다 죄송해요. 철수도 다가왔습니다. 엄마, 나도 미안해. 엄마 돈 함부로 가져간 것, 엄마를 당연하게 생각한 것, 모두 잘못했어. 수님은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일어나. 엄마. 일어나라고. 여기 사람 많아. 두 사람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수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과는 받았어. 엄마, 그럼. 하지만 돌아가지는 않을 거야. 철수는 얼어붙었습니다. 왜요? 우리가 잘못한 거 인정했잖아요. 알아. 너희가 반성한 것도 알아. 근데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엄마 인생이요? 응. 65년 동안 난 한 번도 한수님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 항상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할머니였지. 수님은 자신의 그림들을 돌아봤습니다. 이제는 나로 살고 싶어. 그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지영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준서는요? 준서는 너희가 키워야지. 저희가 어떻게든 해야지. 너희 아들이잖아. 철수가 답답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힘들어요. 회사 일하랴 애 돌보랴 정신이 없어요. 나도 그랬어. 네. 나도 35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 하루도 쉬지 않고. 수님은 철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희는 이제 3개월 했어. 나는 35년을 했고.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지 이제 알았지? 그게 엄마가 한 일이야. 죄송해요. 사과는 받았다고 했어. 근데 그게 내가 돌아가야 하는 이유는 아니야. 수님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철수야, 나는 너를 사랑해. 너는 내 아들이니까. 근데 사랑한다고 해서 내 인생을 다 바칠 순 없어. 나도 사람이야. 내 꿈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 그걸 이제 하고 싶은 거야. 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가 우리한테 실망하신 거 알아요. 실망한 게 아니야. 실망이 아니라 깨달음이야. 나는 너희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지. 수님은 다시 자신의 그림을 봤습니다. 이 그림들이 내 증명이야. 나는 한수님이라는 사람이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고 꿈을 가진 사람이라는 증명. 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이제 어떻게 사실 거예요? 여기서 그림 그리면서 살 거야. 진우 아저씨 공방에서. 진우 아저씨요? 내 초등학교 동창이야. 좋은 사람이지. 철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돈은요? 생활비는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마. 근데, 그리고 내 통장에서 가져간 3천만 원. 언제 돌려줄 거야? 철수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건 다음 달에 드릴게요. 이자 포함해서? 네. 알았어. 기다릴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철수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엄마, 준서가. 엄마 보고 싶어 해요. 수님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도 준서 보고 싶어. 그럼. 하지만 지금은 안 돼. 내가 준서를 보면 다시 할머니로 돌아갈 것 같아. 아직은 그럴 준비가 안 됐어. 그럼 언제쯤? 모르겠어. 내가 좀 더 단단해지면 그때 연락할게.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지영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어머니 없이 지내보니까 알았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그래. 이제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 도움 없이. 그래야지. 근데 정말 힘들어요.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힘들지. 나도 힘들었으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35년을 어떻게 버티셨어요? 수님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버틴 게 아니야. 그냥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엄마니까 할머니니까. 근데 이제 알았어. 그게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걸. 나도 나를 위해 살 권리가 있었어. 수님은 두 사람을 차례로 봤습니다. 너희도 이제 알았으면 좋겠어. 부모도 사람이라는 걸.
희생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철수와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할게요. 그래. 그럼 이제 가봐. 사람들 많아. 두 사람은 천천히 갤러리를 나갔습니다. 문 앞에서 철수가 돌아봤어요. 엄마 전시회 축하해요. 그림 정말 아름다워요. 수님은 웃었습니다. 고마워. 두 사람이 나가고 수님은 혼자 남았습니다. 진우가 다가왔어요. 괜찮아? 응. 괜찮아. 힘들지 않아? 힘들어. 근데 괜찮아. 아들 보내기 쉽지 않았을 텐데. 응. 가슴이 아파.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 진우는 수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잘했어. 고마워. 전시회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님의 그림을 보고 감동했어요. 몇몇은 그림을 구매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갤러리가 문을 닫고 수님과 진우는 마지막으로 그림들을 둘러봤어요. 오늘 어땠어? 진우가 물었습니다. 좋았어. 떨렸지만 좋았어. 내 그림 좋아하는 사람 많더라. 응. 믿기지 않아. 두 사람은 나라는 제목의 그림 앞에 섰습니다. 이 그림이 제일 좋아. 진우가 말했습니다. 왜? 진짜 너 같아서. 솔직하고 따뜻하고 강한 내 모습. 수님은 그림 속 자신을 봤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65세 여인이었어요. 나, 이제 행복해. 오랜만에 진짜 행복해.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사니까. 당연히 행복해야지. 근데 동시에 아파. 아들이 생각나고 준서가 생각나고. 그럴 수 있어. 이게 이기적인 걸까?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야. 이건 자기 존중이야. 자기 존중. 내 자신을 존중하는 거. 그게 이기적일 리 없어. 수님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아니야. 다 내 힘이야. 두 사람은 갤러리를 나왔습니다. 밖은 어둑해지고 있었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먹을까? 응. 뭐 먹을래? 아무거나. 같이 먹으면 다 맛있어.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65세와 65세의 노인이었지만 걸음은 가벼웠어요. 에필로그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수님의 전시회는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졌어요. 65세에 꽃을 피운 할머니 화가라는 기사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수님은 두 번째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공방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문을 열자 철수와 준서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준서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 준서는 수님을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수님은 아이를 안았습니다. 6개월 만이었어요. 준서야 많이 컸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수님은 아이를 안은 채 철수를 봤습니다. 들어와. 세 사람은 공방에 앉았습니다. 수님은 차를 내왔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 힘들지만. 하고 있어요. 도우미 고용했어요. 그래, 잘했네. 비싸긴 한데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야지. 그게 당연한 거야. 준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뭐 해요? 그림 그려. 보여줄까? 수님은 준서를 작업실로 데려갔습니다. 새로 그린 그림들이 있었어요. 와, 예뻐요. 그치? 할머니가 그렸어. 할머니 그림 진짜 잘 그리시네요. 수님은 웃었습니다. 고마워. 철수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저 통장에 돈 넣어뒀어요. 이자까지 포함해서. 그래, 고마워. 그리고 정말 미안해요. 엄마 인생 존중하지 못한 거. 알아. 이제 괜찮아. 엄마 요즘 행복해 보여요. 응, 행복해. 수님은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밝았어요. 나는 이제 한수님으로 살고 있어.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존경해요, 엄마. 엄마 나이에 새로 시작하는 거 쉽지 않았을 텐데. 수님은 철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철수야, 넌 좋은 아들이야. 완벽하진 않지만 좋은 아들이야.
엄마, 나도 완벽한 엄마는 아니었어. 근데 그걸로 됐어. 우리 둘 다 최선을 다했으니까. 철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가끔 놀러 와도 돼요? 당연하지. 준서도 데려오고. 네. 근데 너무 자주는 안 올게요. 엄마 시간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고마워. 두 사람은 한참 후에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만 갈게요. 그래. 조심히 가. 문 앞에서 준서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기다릴게. 준서와 철수가 떠나고 수님은 혼자 남았습니다. 진우가 계단을 올라왔어요. 아들 다녀갔어? 응. 어땠어? 좋았어. 많이 변한 것 같아. 그래? 응. 이제 나를 엄마가 아니라 한수님으로 보는 것 같아. 잘 됐네.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수님아, 나 내가 자랑스러워. 왜? 65세에 새로 시작한 거. 쉽지 않았을 텐데. 수님은 웃었습니다. 나도 내가 자랑스러워. 그래야지. 진우야,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무슨 소리. 다 내 힘이야. 수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의 격려가 있었으니까 할 수 있었어. 혼자였으면 다시 돌아갔을 거야. 무서웠으니까. 진우는 수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잖아. 내가 있잖아. 그래. 내가 있어.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빨간 석양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마치 활짝 핀 장미처럼요. 수님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한수님이다.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한수님이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 꿈을 가진 사람, 65세에 다시 태어난 사람. 이제 나는 내 이름으로 산다. 석양 속에서 수님은 웃었습니다. 환하게 자유롭게 웃었어요. 65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자신으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사연과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